셋. 김봉수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당연히 1980년에 있었던 5.18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될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5.18 문제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앙금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18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세력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어야 정말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가 일관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전 세계의 민주화의 어떤 중심 그리고 선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프랑스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있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아시아에서 시민혁명이 여러 번 성공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시민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의 민주화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5.18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관대한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자, 5.18과 가장 유사한 사건은 1989년에 있었던 중국의 천안문 광장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학생들에 대항해서 집권 세력은 군을 동원해서 무참하게 그 시민운동을 진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는 신군부 세력이 승리하는 듯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죠. 그것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불러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면 우리는 중국을 그다지 경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전체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5.18 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만 유독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이 살인마면은 당연히 천안문 사태의 진압을 명령했던 중국의 지도부 등소평 이 사람도 살인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정권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외교적인 이유로 중국과 교류는 해야 되겠지만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시민운동을 탄압한 학살이고 역사의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집권 여당 5.18 문제를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면서 과연 중국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홍콩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힘이 없어 보이는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작은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일관되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앞으로 우리 주변국에도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5.18 정신을 계승하는 진정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